예, 박승열이고요. 62년생이고요. 사는 곳은 청안입니다. 청안에서 조용한 시골 산속에 서 책도 보고 음악도 듣고 마음도 닦아가면서 제2의 인생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 아들 하나에 딸 둘, 그리고 아내, 예, 그렇게 다섯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어릴 때 꿈은 이제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능한 수사관이 되어서 범죄를 없애는 데 앞장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고요. 또 선친께서는 이제 면서기가 되는 게 저의 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면서기보다 높은 3급 국장으로 정년퇴직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까 공부에 집중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신경 쓸 여를도 없었고 학교를 이곳저곳 이제 면 단위에서 또 읍 단위에서 시 단위로 이렇게 옮겨 다니다 보니까 주로 공부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좀 특이한 질문이신데요. 집사람은 그 고등학교 선배와 같이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그 선배의 부인인 형수가 저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두 분이 이렇게 중매로 이렇게 해 주셨는데 또 만나기 전에 전날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저희 집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그게 인연이 돼서 선보는 장소에서 이렇게 인생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저는 앞만 보고 살았습니다. 주변 관리를 할 여력이 없었고 원래 살기가 좀 제가 주변에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정말 그 직장에서 할 수 있는 제가 최대한 일을 열심히 해 나갔습니다. 뭐 거의 일할 때도 밤새우다 일을 하고 밤새우다시피 일을 하고 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쉴 새 없이 정말 저의 목표를 위해서 또 직장에 맡은 업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생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조금 특별한 질문이 되겠네요. 저희 가족한테 어려운 일이 한번 생겼었습니다. 정말 헤쳐나가기 힘든 상황이 생겼는데 그때 우연히 절에 가서 스님을 뵙게 되고 그 스님께서 선문답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감화를 받고 불교에 귀의를 해서 그래서 그 종교의 힘으로 이겨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던 해에 80년도 10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한 번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아가셨을 때는 제가 많이 놀라서 재수하고 경찰대학교 실패를 하고 저 공부를 하고 있던 상황이라서 외삼촌이 이제 돌아가셨다는 정보를 받고 쫓아와서 그 얘기를 해 주셨는데 가 보니까 집에 가 보니까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셔서 이제 또 할아버지가 이렇게 저한테 "어떻게 공부하고 있냐?" 이런 걸 쭉 물어보시면서 어 대화가 돼서 근데 그다음 날 인제 아침에 일어나서 할아버지한테 제가 "다시 공부하러 가겠다." 그랬더니 "그래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할아버지께서 얘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잊지 않는 않고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너는 이 할아버지를 꼭 기억해야 한다.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할아버지를 기억해야 되고 너의 가족들을 네가 잘 보살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고서 같은 시간에 전날 돌아가셨던 그 시간 오후 5 시에 제가 전보를 받았는데 그다음 날 돌아가셨다고 다시 연락이 왔을 때도 5시 정도에 한 2-3분 정도 차이 나는 그 시간에 전보를 받고 쫓아가 보니까 인제 할아버지가 완전히 돌아가셨던 그래서 저는 그 두 번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평화라는 단어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화라는 것은 어 어떤 어려운 일이라든가 힘든 일, 나쁜 일 모든 것이 평정화시킬 수 있는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갖다 평화라는 말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평화라는 단어가 저는 자주 씁니다. 행복보다는 오히려 행복이나 즐거움보다는 평화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지금 또 최근 요사이 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봤을 때는 정말 '평화가 소중하다. 전쟁이 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또 크게는 전쟁이 될 수도 있지만 내 마음속의 평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글쎄요. 뭐 제가 마음의 안정을 잡지 못했을 때에 그런 일도 있었지만, 물론 주변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투게 되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의 자기 주장이 옳다고 이렇게 다투고 있을 때 중재를 서면서 그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잘 다스려 주고,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의 관계가 나쁜 상태가 되지 않고 다시 평정이 되는 그런 상태가 돌아왔을 때 그런 일들이 꽤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화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일단은 멈추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가졌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대개 사람들이 어느 정도 힘이 빠지게 되면 중단하게 됩니다. 그럼 안해만 못한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 정말 끈기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끈기만 있다면 모든 것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경건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 계획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그 계획에 맞춰서 또 일을 해 나가고, 그러다 중간에 안 된 일이 있으면 다시 돌아보면서 하고, 또 중간에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저녁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내가 오늘 정말 아침에 했던 일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나.' 하고 한번 좀 반성해 보는 그런 시간도 갖고, 그렇게 지나간다면 하루가 일과가 잘 이루어지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판단하기 어려운 얘기인데, 저는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서육이라는 그 책을 읽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서육이라는 그 책을 많이 읽었는데요. 그게 인제 손오공에 나온 주인공이 나오는 거지만, 그 손오공이 처음에는 그 자기의 저기를 모르고 막 날뛰다가 나중에 부처님의 이런 뭐랄까요? 부처님의 감화를 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는 그런 건데, 저는 그 서유기를 좀 감명 깊게 봤고, 좀 우스운 얘기 같지만 지금도 그 서유기에 대한 그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영화는 '내일의 태양은 또 뜬다.'는 그런 제목을 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주인공이 무인도에 가 가지고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정말 그 무인도에서 헤쳐나가는 그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근데 그 결국은 그 사람이 무인도에서 빠져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내일의 태양은 또 내일 뜬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분이 결국 모든 일을 이겨내고 역경을 이겨내고서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영화였기 때문에, 제가 '내일의 태양은 내일에 또 뜬다.' 이런 내용이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 제목 내용. 글쎄요. 공직 생활하면서 정말 기억에 남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인제 일반 행정직으로 공무원 근무를 하면서 정말 훌륭한 제자를 하나 뒀다는 거. 그분이 인제 지금 현재 모 군청에서 공무원으로 잘 근무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충주 지역의 어떤 공공기관에서의 땅 문제로 그렇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밤잠을 설쳐 가면서 또 그 증인을 찾아서, 그 증인이 뭐 한 100 살이 가까이 된 그 증인을 찾아 가지고 제가 공증을 하고 또 서류를 만들고 그러면서, 그게 인제 학교 운동장 부지였었는데요. 그 운동장 부지가 없어지면 그 학생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결국 3 년에 걸쳐서 대법원까지 가는 그 소송에서 제가 이겨 가지고 그 뭐야 학교 운동장을 보존시키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줬다. 이런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좀 더듬어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